혜운이의 유리이야기 오늘은 귀농귀촌할 지역을 탐색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답사를 다녀볼 건데요. 이미 가평 쪽은 다녀와 봤고요. 오늘은 충북보은 다녀온 이야기인데요. 첫날은 충북보은 자연환경과 지역을 탐색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군청, 귀농귀촌 지원과에 전화를 해서 궁금한 점을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별 소득은 없었어요. 일단은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충북분들이 아니고요.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충북보훈에 대해서 딱히 많은 걸 알지 못해요. 근데 다 그렇대요. 충북보훈군청 귀농귀촌 지원과는 일단 농지원 원부를 취득한 후에 충북보훈에 거주지를 옮기고 농업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상담을 하는 곳이고요. 충북보훈 재무과는 군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을 관여하고 있어요. 재무과 담당분께 귀농귀촌 많이 하는 지역 두 곳을 선정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군유지 땅을 보러 갔는데 쉽게 가시려면 내가 원하는 지역을 그러니까 초이스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재무과에 전화해서 그곳에 군유지가 있는지를 여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무과 담당자 분께서 이야기하신 곳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군유지 땅에 원주민 분께서 이미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외부인이나 군청에서 보면 불법인데 시골 정서상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땅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는 되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보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급하게 나오세요. 결론은 자기가 여기 땅 관리인인데 우리가 임대하려고 하는 땅에 나무도 심고 창고를 쓰고 있는데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싫은 표정을 딱 지으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묻는 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말끝을 흐리면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 땅을 임대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줘야지 왜 외지 사람에게 주냐고 순간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임대를 해서 살다가 괜찮으면 살아보려고요. 그랬더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마을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결론은 말씀해 주신 분께서 나는 여기가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땡땡이가 그렇게 나한테 텃세를 부렸어. 내가 5년을 그 땡땡이한테 당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땡땡이한테 당하고 살았던 것이 분하고 원통하다 뭐 이런 푸념을 막 저한테 하셨어요. 결론은 아니 고향인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왕따를 시키는데 얼마나 외지인 들어오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저를 배제시키실 건가요? 왕따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왜 왕따를 시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마을 일을 알아서 돕고 어른들한테 잘하고 살갑게 굴면 이뻐하지 왜 그러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력을 상납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마을 일을 관여하지 않고 마을 라이프만 즐기면서 살면 너희는 곧바로 왕따야. 고립돼서 사는 거야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더해서 그럴 각오도 안 하고 시골 생활을 하려고 웃긴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 어느 시골을 가도 텃세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당 못하면 시골에 못 살아. 강해져야지. 아니 왜 지금 2021년 이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왜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조화롭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사고방식은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10살이 지나면 자신의 그 기질, 습관, 생활방식 이런 거 못 고쳐요. 그런데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거기다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럴 때는 이런 마을은 배제하고 옵니다. 좋은 공부했어요. 이제 다음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의 평균 연령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확실히 마을의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폐쇄적입니다. 40대와 50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는 길에 충북 보온 대추를 사면서 대추나무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지역의 주력 작물의 생장 환경을 알면 그 지역의 기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충북 보온에는 대추나무가 이렇게 많을까요?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대추의 당도를 높여준대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죠. 아, 저도 여기서 대추나무 키우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쪽에 윗마을에 가서 알아봤더니 텃세 심하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러세요. 저도 좀 젊은 나이에 왔지만 제가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미 이 마을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이 좀 그래요. 아, 참. 부모님이 농사 짓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있는 데는 이제 내가 이제 스타트하기가 쉽지만 연고지가 아니거나 뭐 이제 지원 학연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그쵸? 네이버에 혜운이를 검색하세요. 그럼 혜운이 요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이프란에 보면 일상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귀촌 지역을 선정하고 이제 시골에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고 이제 거기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적어 놓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가족의 그 유형이 저와 같은 유형은 없더라고요. 40대에 아이들이 애매해. 초등학생, 고등학생인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가 어리거나 아니면 이제 부부끼리 은퇴 후에 가서 사는 그런 모습의 유형만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귀농귀촌에 많은 꿈을 꾸는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40대. 왜냐면 부모님은 아파. 부양해야 돼. 그런데 또 회사 일적으로는 업무가 많아. 왜냐면 제일 일 시키기 좋은 나이거든요. 이제 경험도 풍부하고 딱 이제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잘라도 딱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그런데다 또 아이들의 교육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 정말 현실이 힘들거든요. 도시의 삶이 빡빡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죠. 귀농귀촌에. 아름다운 시골 생활 보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근데 물론 실상은 알아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농촌 삼촌들께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서 시골의 그런 삶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 여자가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생활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텃밭 임대해가지고 5평 농사를 지면서 이제 퇴근 후에 이제 농사를 지면서 농사의 기술 배울 건 없었지만 느낀 건 많았죠.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조금씩 배워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것도 농사라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없구나. 정말 내가 먹는 거는 텃밭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자급자족이 되겠지만 어찌됐든 무엇을 실행하던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퇴 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갖춰지고 그 후에 내려가야지 하면 몸이 아파요. 정말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하기도 전에 발도장 찍고 몸이 아파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앓다가 죽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아무것도 못 해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남편하고 내가 공부를 했어. 그런데 책으로만 열심히 공부하고 영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뭐예요. 그죠? 그냥 어느 정도 공부했어. 아, 요거 확인해보고 싶어. 그럼 가면 돼요. 자, 미세먼지 없는 곳. 자,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 없는 곳. 자, 중부 내륙 지방 하나 찍었어요. 여기 좋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행 삼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데 웃긴 거는 그 여행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요. 돈이 없을 때 가면 힘들어요. 남편하고 여보 가서 우리 2시간 찍고 거기 가서 충북 보온 가서 대추 하나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행처럼. 우리 뭐 바람 쐬러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장을 다니는 거예요. 답사를 다니는 거예요.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르는 거는 구청에 전화해보고 그리고 민간 단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의 귀농귀촌 생활을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요. 무조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카페 오래된 정말 커뮤니티가 잘
활발하게 돼 있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도 얻고, 아니면 주변 지인에 대해서 이제 지인들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정보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충북보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혜은이의 요리 이야기를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